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를 지나는 광역철도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호선 도봉 옥정 구간에 이어 옥정에서 포천을 잇는 공사가 다음 달 첫 삽을 뜨는데요. 교외선에 이어 7호선까지 경기 북부 지역을 지나게 되면서 양주시와 포천시는 역세권 개발 계획을 발빠르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도봉산 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단계 도봉산 옥정 구간은 지난 2019년 12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구간은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2027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7호선 양주 옥정 구간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양주시는 7호선과 GTX 유치로 지역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옥정 신도시의 중심 상가에 옥정 201 정거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옥정 신도시 주민들이 이제 서울로 진출입하는 교통 환경이 개선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양주시의 인구 증가도 더욱더 추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기도는 도봉에서 포천 광역철도의 2단계 사업인 옥정 포천 구간의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사업은 옥정 포천 구간으로 1에서 3 공구 중 양주시 구간인 1공구 기공식이 다음 달 말 진행됩니다. 1공구는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시 경계인 율정동까지 4.856km 지하터널을 건설합니다. 포천시 구간인 2, 3공구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뒤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포천시는 옥정 포천 광역철도가 개통하면 포천시청에서 도봉산역까지 이동 시간이 승용차로는 5분, 버스로는 24분 이상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사 500m 반경 이내에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하철 7호선의 연장이다 보니 이제 급행 열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제 시민들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서 경기 북부 지역은 교외선을 시작으로 7호선, GTX C, G까지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광역철도망 시대가 열린다며 낙후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이 신천 종합예술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26일 열린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 의장은 신천의 지류인 동두천이 이 도시의 이름인 것은 바로 신천이 동두천의 고유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것이라며 신천은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천혜의 자연 자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6.25 전사자들을 기리는 유등과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수변공원 무대 조성 등 신천을 중심으로 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신천 일대의 대대적 개발과 신천 종합예술제 개최야말로 동두천을 새롭게 하고 시민을 힘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26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4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본회의 상정 안건으로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등 기타 안건 10건,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가운데 포천시 농업재단의 포천 농특산물 대축제에 대해 2억 7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또 임종훈 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G 노선 포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양주시가 교외선 재개통을 기념하며 시티투어, 장흥 원데이 투어 앤 로맨틱 버스킹 열차 여행을 선보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양주시 장흥면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데요. 기산 저수지에서 평온한 산책을 즐기고 장욱진 민복진 미술관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와 정치권이 지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가 사업으로도 검토되고 있는 광역철도 구축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 시민들은 버스나 국철 같은 대중교통을 주요 이동수단으로 꼽았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확충과 더불어 GTX-C 개통을 시급한 현안으로 봤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의정부 교통발전 방안 토론회는 지역민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아주 길게 모든 목소리를 다 청취하지 못했다라는 제한이 있는 조사라는 걸 생각을 좀 해주시고 정치인들 분들께서 더 시민 곁으로 가셔서 말씀을 많이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시내버스 노선 확대가 필요하고 어디에 가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의정부시는 철도와 버스, 도로를 망라하는 종합교통계획을 내놨습니다. 특히 7호선과 8호선 별내선 연장, GTX 개통까지 굵직한 철도 계획들이 핵심입니다. 동부생활권에서 굉장히 지금 철도가 지금 없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한 게 지금 8호선 연장선입니다. 8호선 연장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GTX F 노선, GTX-C 또한 28년 이후 준공이. 하지만 빠른 추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경제성 확보가 과제입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의 추가 사업 검토로 포함이 됐으나 작년 6월 기재부 재정평가위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8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선 재기획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교통망 확충은 토론회를 주최한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두 의원은 정치권 차원의 역할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GTX-C 노선 이 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지역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국토부하고 협력해서 이 노선이 차질 없이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8호선은 별내에서 고산동, 밀락동, 의령역, 의정부로까지 가는 그 연장을 통해서 교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위해서 제가 공약을 내걸었는데 정부에서 하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랑천을 중심으로 나뉜 생활권을 잇고 경기 북부의 교통 허브가 되는 것이 의정부의 교통 비전.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지만 교통 개선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검찰이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일부 일당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 씨와 공범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의 1심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에 전세보증금 30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주범인 남 씨에겐 무기징역을, 공범 30명에겐 징역 2년에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05억 원 가운데 174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범죄 단체 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남 씨 등 31명에 대한 2심은 서울고법 인천지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천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를 포함해 마약 밀수범 5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단속된 마약 밀수범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11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연평균 608명이 마약 밀수로 적발됐습니다. 이전에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기간 전국에서 연평균 1,251명이 마약 밀수로 적발된 사실을 고려하면 절반가량이 인천에서 단속됐습니다. 지난해 압수된 물품은 필로폰 137kg, 코카인 69kg, 케타민 31kg 등 마약 321kg으로 지난 2023년 178kg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모집해 피해 현황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유형으로는 기관 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메신저 피싱 25.6%, 대출 사기형 19.7%, 문자 메시지를 통한 스매싱 13.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횟수는 1회가 94%, 2회 이상이 6%로 한 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피해자 예방 정책을 발굴 추진할 방침입니다. 오는 2028년 인천고등검찰청 신설을 앞두고 3년간 운행될 서울고등검찰청 인천지부가 설치됐습니다. 서울고검은 검사 1명과 수사관, 실무관 각 1명씩 총 3명 규모로 구성된 인천지부를 설치하고 지난 2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24일부터 인천 원해재판부의 형사재판부와 행정재판부를 신설해 기존 민사가사재판부와 함께 운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고검도 인천지부를 설치해 인천고법과 인천고검이 신설되는 2028년 3월까지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기존 진행 중이던 사건이나 항고 사건, 재기수사 명령 등은 서울고검 본청에서 진행하고 서울고검 인천지부는 새롭게 발생한 사건만 맡게 됩니다. 지난해 지하철에서 습득된 유실물은 15만 건, 현금은 5억 6천여만 원으로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실물은 15만 2,540건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습니다. 유실물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역은 4호선 불암산역으로 7,391건을 기록했으며 5호선 방화역과 3호선 오금역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지하철에서 습득된 현금은 5억 6,950만 원으로 이 가운데 77.2%인 4억 3,950만 원은 주인에게 돌려줬고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문구용품에서 중금속이 대량 검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학용품 1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볼펜심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의 231배, 수첩 표지에서는 카드뮴이 5.6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또 구부러지는 연필의 경우 플라스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1배, 색연필 상자에서는 198배가 각각 초과 검출됐습니다. 경기도가 북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공용전기차 59대를 대상으로 제조사 전용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활용해 배터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공용전기차 BMS는 배터리 이상 진단 시 별도 알람 기능이 없어 담당 직원이 수시로 직접 모니터링 화면을 확인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BMS는 제조사별로 배터리 이상이 감지되면 운행 및 주정차 중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즉시 알림이 전송돼 신속한 점검과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경기도는 이전 조치로 보다 효율적인 전기차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 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와 함께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며 상속 채무로 인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후견인 선임, 상속 재산 파산 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 구조 비용이며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